영화 리멤버를 재밌게 감상하신 관객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 리멤버의 한필주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살인으로 복수를 하는 나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도 왜 관객은 한필주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영화를 감상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중미디어 문화 플러스 음악연구소 감각의 대표이자 대중영화를 가지고 강의와 강연으로 여러분께 재미와 감동을 드리고 있는 대중영화 전문 강사 켄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미디어 클래스는 영화 리멤버입니다. 영화 리멤버를 재밌게 감상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재밌게 감상하신 관객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원포인트 미디어 클래스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더 할리우드 리포트라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잡지 아시나요? BTS도 표지 모델로 나왔던 잡지고요. 1930년에 창간해서 지금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잡지고요. 녹색 창에 더 할리우드 리포트를 치시면 사이트가 검색이 돼요. 그리고 더 할리우드 리포트에서 한국 범죄 장르를 다룬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요. 범죄도시2도 그렇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수리남 등 한국에서 제작한 한국형 범죄 영화가 계속해서 성공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영화의 특징들, 대략 이런 걸 다룬 기사 같아요. 혹시 영어로 된 잡지라 읽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요. 그런데 세상 참 좋아져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바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또 문장을 복사해서 구글 번역기로도 번역이 돼서 대강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두꺼운 영화사전 찾아가면서 해석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세상 참 좋아졌죠. 여튼 저도 더 할리우드 리포터 기자님께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이렇게 기사에 나왔네요. 범죄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영화 리멤버도 범죄 드라마죠. 매년 영화관에서 범죄 장르는 수십 편 개봉을 하고 이제는 OTT 플랫폼에서도 계속해서 제작되는 장르가 바로 범죄 장르죠. 영화 리멤버는 외국 영화 리멤버 기억의 살인자의 리메이크 작품이에요. 리멤버 기억의 살인자는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게 가족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치매가 오기 전에 가족의 복수를 하는 이야기고요. 이런 내용을 한국 영화 리멤버에서는 독일 나치 시기를 일제강점기로 바꿔 7.18로 인해 가족을 잃어버린 남자가 치매가 오기 전에 가족의 복수를 하는 이야기로 바뀌었죠. 영화 리멤버의 대략의 줄거리를 보면 뇌종양 말기 80대 알츠하이머 환자인 한필주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에게 가족을 모두 잃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필주는 60여 년을 계획해온 복수를 감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필주는 알바 중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절친인 20대 알바생 인규에게 일주일만 운전을 도와달라 부탁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한필주란 한 개인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멤버를 보고 난 후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무대 인사를 하더라고요. 두 배우분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성민 배우의 팬이기도 하고 남주혁 배우의 실물을 보고 키도 크고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놀랐습니다. 남주혁 팬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여튼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영화 리멤버의 감상 포인트 하나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영화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한필주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으로 보이시나요? 영화를 보면 가족의 복수를 위해 법의 심판이 아닌 자신이 직접 처형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올바른 행동인가요? 한필주는 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 사람들을 죽이고 김치덕의 가족까지 위협합니다. 그러면 왜 한필주란 나쁜 사람에게 관객은 빠져드나요? 한필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관객은 한필주에게 감정이입이 되겠죠. 하지만 복수를 위해 정당한 방법이 아닌 살인을 저지른 한필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나이스한 할아버지가 아닌 그냥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왜 관객은 한필주에게 감정이입이 되나요? 영화를 만든 창작자는 관객이 한필주에게 어쩔 수 없이 빠져들게 만드는 장치를 세팅합니다. 첫 번째로 한 세팅은 주인공 옆에 가족을 붙여두죠. 천만 한국 영화나 흥행한 범죄 영화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인데요. 주인공이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복수나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영화에서 계속 보여지면서 나쁜 행동을 해도 허락되는 하나의 명분이 되는 거죠. 영화 리멤버는 아예 한필주의 가족을 죽이고 영화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관객은 자연스럽게 한필주가 하는 살인이란 복수에 그럴 수 있어라고 수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김치덕의 가족은요? 김치덕에게도 손녀가 있죠. 클라이막스에서 한필주가 김치덕의 가족을 위협하는 모습이 조금 아슬아슬했는데요. 한필주가 절대 김치덕의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만일 한필주가 총으로 소녀를 쐈다면 관객들이 한필주에게 빠져들었던 감정이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덕만 죽이면 됐지 왜 손녀까지 죽이는 거야 라며 한필주에게 허락했던 살인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영화를 창작하시는 분이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팅으로 김치덕에게 과거 일본군 장교라는 프레임을 딱 씌우죠. 한국 영화에서 일본이란 소재는 관객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천만 한국 영화만 봐도 일본이라는 키워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흥행에 성공하는 하나의 소재죠. 흥행한 한국 영화를 보면 일본은 우리에게 적입니다. 일본은 그냥 나쁜 X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이야기가 많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를 응원하게 되죠. 그런데 만일 일본이 적이 아니고 주인공이 일본과 한 팀이 된다면 흥행에 있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관객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아마도 관객은 좋아하지 않겠죠. 제가 예전에 올린 구남도가 천만 한국 영화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 컨텐츠와 일주일 차이로 개봉한 영화 택시 운전사가 천만 한국 영화 된 이유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정리해보면 범죄 장르에서 살인이라는 사건은 전형적이고도 어쩔 수 없는 클리셰로 볼 수 있지만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살인이라는 소재는 최고의 소재죠. 그리고 범죄 장르에서 캐릭터의 설정과 관계에 있어 한필주라는 나쁜 캐릭터와 더 악랄한 김치덕이라는 나쁜 캐릭터의 구도는 전형적인 범죄 장르의 하나의 패턴으로 영화를 만든 창작자는 한필주에게 관객의 감정을 주입하기 위한 장치로 가족의 복수와 김치덕에게 일본군 장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객은 김치덕을 비판함과 동시에 한필주를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영화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만일 이런 장치나 세팅들이 빠졌거나 다른 걸로 대치되었다면 영화 리멤버는 어땠을까요? 재미있었을까요? 여러분께서 범죄 장르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범죄 장르를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원포인트 비디오 클래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연구소 감각 대표이자 대중영화 전문 강사 켄쌤이었습니다. 영화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